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이고, 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전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왜 오래간만에 왔는데 또 깜신이에요? 소울메이트라서? 아니 뭐 사람 없어요. 자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인물 준비했잖아요. 야, 이렇게 또 훅 들어오나? 저 아직 좀 웃으면 안 아, 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요? 네? 에? 네. 뭔 일 있었어요? 왜 웃으면 아니요. 안 돼요? 그냥 요새 좀 웃으면 주름도 생기는 것 같고. 네. 웃으면 코 땡겨.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이거 정말입니까? 해열제 먹고 양치하면 치아 부식된다? 아니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봐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먹어온 해열제가 얼만데. 그래서 올소님한테 여쭤봤죠. 진짜예요? 그랬더니 올소님이 음.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전 성격상 그거 어디서 봤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앞으로 보지 마세요. 예, 그거 보지 마세요. 앞으로. 아, 보지 말아야 정보 사이트를 발견했군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해열제 먹고 양치하면 치아가 부식된다. 이 말이 돼? 해열제 먹으면 그냥 꿀꺽 삼키면 넘어가는데. 요거를 제가 간결하게 네. 정답으로 말씀드리면 시럽 형태로 된 해열제를 먹고 양치를 하면 현미경적으로 치아 부식이 생길 수 있다. 요렇게 하면 맞아요. 아. 근데 이거 다 드러내고 되게 자극적으로 쓴 거죠. 음. 예. 일단 해열제는 물하고 해서 꼴깍 삼키잖아요, 대부분. 알약이면. 그렇죠. 알약. 예. 네. 예, 보통 우리가 해열제라고 얘기하는 거 제일 잘 아시는 건 타이레놀. 그다음에 아스피린. 그쵸 아스피린. 그다음 번엔 뭐 이부프로펜. 이렇게 세 종류면 뭐 대충 다 해열, 소염, 진통 뭐. 개보리는 어때? 캐버린도 그 동네잖아요. 뭐. 아니 우리 광고도 주는데. 개버린? 네, 요런 것들. 음. 예. 근데 다 알약으로 먹고 물로 마시니까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이걸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럽, 브루펜 시럽 요런 거면 애가 먹으려고 그러면 달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곤 약간 새콤한 맛이 나요. 음. 그래서 거기에 약간 산과 당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하고 당 성분이 시럽이라는 거는 점도가 있어서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게 이빨에 싹 붙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애가 그게 맛있어서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니까 대충 목구멍에 있는 건 삼키고 입안에서 계속 감기약 맛이 나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양치를 하면 당분과 산성도 있고 그러니까 부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쓴 거죠. 아, 생길 수도 있다. 일단 알약은 아무 상관없고 전혀 상관이 없죠. 시럽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현미경적으로 생긴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부식은 뭐냐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물어보려 그랬어. 아, 네. 부식은 식사 먹고 나서 먹는 걸 무식이라고 하는데. 아니지. 그건 후식이고 이 사람아. 하여튼 끝나고 먹는 건 후식. 네, 중간에 먹는 건 간식. 간식. 기생충에 나오는 건 우식. 우식이 나와요? 기생충? 채우시. 최우식. 아, 아휴 모르네 뭐만 들린다고. 자, 우식. 너무 기생충에 얹혀 가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방송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서 태그로는 기생충 달고 한마디 했으니까. 근데 치아 우식증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식하고 부식이 정말 어려워요 분간하기가. 제가 치과의 선생님을 몇 분 모셔놓고 네. 자 치아 우식과 치아 부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달라. 이랬을 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거다. 치과 의사 중에도 아, 이 설명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저 요새 말로 플렉스. 솔직히 나 몰라. 치아 부식하고 우식 뭐 네. 다른지. 나도 잘 모르겠어. 비슷한 느낌인데. 숨어 계시던 치과의 선생님의 댓글이 지금 두렵기는 합니다. 소문내야 되겠다. 부식은 영어로 하면 에로전. 에로전. 예. 에로? 전. 전? 다시 해야겠다. 이로전. 예. 1호점. 예, 근데 그거는요 산에 의해서 무언가가 녹는 현상을 보통 부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에 에이 의해서. 부식됐네? 그럼 보통 철이 녹슬은 거를 맞아. 부식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예. 부식이. 그 산화된 거를. 그쵸, 우리가- 산화. 예, 그래도 뭐 산은 들어가니까. 아, 그러네요. 네, 어쨌건 간에 산 성분에 의해서 무언가 녹아나가는데 이빨 표면에서 뭐가 녹냐면 대부분 칼슘 같은 게 녹아서 흘러 빠져서 이가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다 보면 문질렀을 때 닳아서 없어지거나 녹아서 없어지는 현상이 보이는 게 보통 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충치의 초기 단계예요. 충치의 초기 단계에서도 음식물이 썩으면 산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이 썩으면 보통 우리가 엄마가 냉장고 열어보면 시큼하죠. 에이션네 그러거든요. 그 산이 됐다.
그 산에 의해서 이 표면에서 칼슘이 빠지는 게 부식이면서 우식의 초기 단계인 거죠. 아. 그 콜라에 치아 넣으면은 너가 없어지. 녹는 거 그 부식된다라고 부식입니다. 표현하지 예, 않습니까? 부식입니다. 그게 부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초기에서 좀 진행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한쪽은 산이 어디서 오냐면 흘러다녀요. 예를 들면 식초를 들어붓거나 위산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막 산이 입안에서 흘러다녀서 음식물에서부터 유래된 산에 의해서 치아 구조가 약해지고 그 약해진 거를 씹고 칫솔질하면서 표면이 그로스하게 갈려나가는 형태. 이걸 보통 1호전이라고 그래요. 부식이요. 그런데 산의 원천이 음식이 아니고 그 음식을 세균이 먹어요. 네. 먹은 다음에 똥을 싸. 그렇죠. 산똥을 예. 싸는 거예요? 어. 똥 얘기 나올 때 이렇게 얼굴 밝아지면 초딩인데. 예. 근데 예. 그 똥이 대부분 산이에요. 음식을 세균이 먹어서 분비되는 산에 의해서 치아 구조가 파괴되면 우식. 음식물의 직접적인 산에 의해서 치아가 직접 파괴되면 부식이에요. 아. 산의 원천이 달라요, 두 가지가. 결과는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결과는 음식물을 세균이 먹고 산이 생기려면 구석쟁이에서 생겨요. 이빨의 깊은 홈이나 이런 데서 음흠. 그건 충치예요. 우식. 그치 우식이죠. 우식. 근데 네. 부식은 흘러다니니까 표면. 치아의 표면에서부터 문제가 주로 많이 생겨요. 아 똑똑하다. 잠깐만. 아, 근데 네. 아까 부식이 우식의 초기 단계다 뭐 그런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결국은 우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용어로 봤을 때는 세균에 의해서 음식물에서 나온 산, 치아 구조의 파괴. 근데 그 파괴된 양상만 현미경으로 봤을 땐 우식인지 부식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죠. 아. 그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마크로스코픽하게 봤을 때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오리진을 찾아야 돼요. 원인이 뭔가. 그래서 보통 부식이 있는 분들은 이가 전부 다 댕강댕강 잘린 것처럼 막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요. 치아가 잘려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갈아놓은 것처럼요. 앞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 앞니를 이렇게 막 갈았어요. 위에서부터 막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금이 가 있다 이런 뜻. 아니요. 정말로 없어져요. 맨질맨질하게. 갈려서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데 여기 구멍이 뚫리면 보통 부식이고 네. 이게 다 녹아서 이만큼 없어서 이렇게 짧아지면 우식.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가 없어져요. 진짜로 산에 의해서 녹아서. 그 표면만 이렇게 긁히면은 갈리면은 부식. 그건 부식에 가깝습니다. 근데 더 막 갈려가지고는 길이가 짧아질 정도가 되면 그것도 부식이에요. 그 우식은 뭐냐고. 우식은 요 구멍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내부로. 틈 사이, 틈 예, 사이. 그렇죠. 틈 그래서 속으로 사이. 썩는다고 보통 얘기하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나이 먹어봐 잘 안 들려. 이해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 부식 있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먹고 사시는 게 좀 달라요. 식초를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탄산음료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해열제 시럽으로 드시고 그럼 많이 먹어야 돼요. 예. 에드빌 같은 거 먹고 가글 하고 에드빌로. 에드빌로 가글을. 아. 너무 같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면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뭐 드세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홍초. 그렇죠. 그런 거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일 흔한 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집에서 효소 이런 걸 만들어서 드신대요. 매실액 뭐 이런 그쵸. 거. 청. 젊은 층으로 내려오는 걸 청이라고 부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효소라고 불러요. 산에서 나무를 따다가 그거를 독에다 쟁이고 설탕을 들여버. 그럼 거기서부터 즙이 나오죠.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왜 그걸 드시냐고요? 예, 아니 그걸 왜 설탕 뿌려놓으면 그게 즙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우리가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네. 저기 여러분. 정신 차려. 우리가 아는 이야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레몬청 이런 거 드시는 분. 그다음에 또 요즘 제가 한두 번 만나봤는데 디톡스를 위해서 네. 사과를 갈아서 즙으로 드시거나 네. 예, 아니면 레몬을 이렇게 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문제 디톡스를 한다고. 근데 제가 레몬 짜서 드시는 분을 환자로 만났는데 이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왜냐면 매일 그렇게 산을 이에다 갖다 들이대는 거잖아요. 레몬은 이해하겠는데 사과는 왜요? 사과는 맛있죠. 먹으면 예, 시원하다. 이건 수분. 그 다음번에 달아. 당 때문에. 그럼 브릭스라고 얘기하는 게 당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사과의 맛은 새콤 달콤이잖아요. 산이 있어요. 대부분 다 산 성분이 있는 것들을 맛있다 아니, 그래요. 사과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사과나 사과즙을 먹으면 예.
물로 헹궈야 됩니까? 일상적으로 드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은 정해놓고 많이 뭐 먹어요. 하루에 3번, 5번 이런 거를 사과즙을 드신다던가. 약처럼. 그렇죠. 예. 아니 최근에 누가 나한테 사과즙을 네. 선물해서 네. 요새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는데 하루에 하나는 괜찮습니까? 아 그럼요. 어. 일상적으로 드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럴 정도로 먹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휴 다행이다. 네. 아 그런 거예요? 저는 누가 JYP가 드디어 적이 생겼구나. 드디어요? 드디어 적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구나. 에이, 제가 알기로는 JYP 적 정도 되면 그렇게 은근한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데. 그냥 산을 뿌리면 그러면 치아 부식을 내버려 두면은 우식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예, 가능성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치아가 제일 바깥쪽은 우리가 범랑질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돌덩어리 같은 딱딱한 조직, 뭐 우리 몸에서 제일 딱딱한 게 있는데 그 범랑질 안쪽에는 상아질이라고 해서 그보다 조금 물러요. 근데 부식이 생기면 표면의 범랑질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상아질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는 세균에 의해서 우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다른 거지만 뭔지 연결되어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돌이 이렇게 침식되는 것처럼 이게 껍데기가 닳아서 진짜로 막. 그렇죠. 나중에 모래가 되잖아요. 네. 부딪히고 서로. 네. 예. 자 아까 그 해열제 시럽 먹고 예. 양치질 하면은 뭐 부식이 현미경적으로라도 조금은 된다,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들으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애한테 해열제 시럽 먹이고 나면 왠지 이게 떠오른단 말이죠 이게 조금이라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치질을 안 시킬 수는 없고 밥을 먹여. 물을 먹이거나 뭐 일단 물로 헹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로 일단 헹구고. 예. 왜냐면 애 입장에서도 약은 빨리 헹궈서 넘기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럼. 예. 그리고 남아 있는 약 성분도 내려가는 게 낫겠죠. 입안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걸 먹이면 해열제니까. 어때요? 뭘요? 초콜릿. 초콜릿, 뭐 네? 사탕, 과일, 과자, 아니 안 좋을 것만 비전문가인 얘기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식빵 어때? 라이센스 식빵. 있으신 분들이. 식빵 어때? 식빵. 근데 애가 해열제 먹을 정도면 아파서 울고 찡찡거리는 상태잖아요. 안 먹겠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빵이라도 먹어주면 좋은데. 건강 회복하는 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양치질을 너무 세게 막 빡빡빡빡 아주 거친 솔로 막 문지르고 이러면은 부식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죠. 어? 그거는 다른 용어로 마모라고 부릅니다. 치아가 뼈가 닳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달아 없어지면 마모, 마모, 산에 의해서 없어지면 부식. 부식. 예, 근데 그 산의 출처가 신 거 먹어서 바로 들어오는 건 외부에서 바로 부식이고. 들어온 거면 예, 부식이고. 그렇죠. 균이 싼 똥 똥 싸가지고 예. 그러면 해서 되면은 우식. 우식이고. 충치가 되는 거고. 그거 치과대학에서 배워요? 배웠으니까 제가 알겠죠, 사실. 뭐 안 배운 걸 제가 어디서 알 수는 없고. 아니, 의대에서는 우리 안 배웠지 이런 거는. 처음 듣는 거 같은 게 아, 왜 정상이겠지. 이러세요? 다 배웠지. 배웠어 그래도? 아 그럼 혹시 해열제는 되게 현미경적으로 치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치아 부식까지는 아니어도 먹으면 치아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치는 약물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건 약이 있어요? 근데 입안으로 흡수되는 약은 별로 없거든요. 뭐 피부에 패치로 붙여서 흡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경구라 그러면 입을 지나서 위로 내려가는 거지. 요즘에 서브링구알 있잖아. 서브링구알. 있긴 있지만 사실 그게 흔한 건 아닌데다가 흔한 약은 예. 서브링 뭐요? 혀 밑에 넣는 거. 설하정. 설하정이라고 해서 혀 밑에 음. 녹여 먹는. 예, 약. 살살 녹여서 들어가라는 건데 실제로는 뭐 극히 드문 경우라 약물로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있어요. 그 약에 의해서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치아까지 오는 거. 그런 근데 것도 이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침샘에 영향을 미쳐요. 약이 침샘이요. 예. 그래서 이제 침샘에 영향을 미치면 침이 덜 나오고 침이 덜 나오면 냄새가 나고. 그렇죠. 음. 음식물이 잘 씻겨 내려가지 않으니까 충치나 이런 것들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정신과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이나 뭐 ADHD 이미 관련된 나왔죠. 약 이런 약들은 드시면 타액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약 드시는 분들 숫자가 자꾸 늘고 있으니까 치과에 가시면 약 드신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저 약 먹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아까 시판하는 뭐 사과 주스, 사과즙 예. 이런 거 나쁘다고 했는데 집에서 갈아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사과가 큐럼 그 뭐 사과죠. 이런 거. 그 사과가 예. 똑같아요? 집에서 갈아 먹는 아이 주스나 똑같진 않겠지. 예, 뭐 별 차이 없어요. 성분으로 그래요?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 칫솔질 하는 거는 기계적 세정이라고 그러는데 기계적 세정이 가장 중요하대요. 건강하는데. 근데 그 기계적 세정을 돕는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닦아요 이빨을. 칵 씹어 먹으면서 쓱. 그래. 예. 근데 즙으로 만들면 사이사이에 오히려 낑겨요. 아. 그러니까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은 깨물어 먹는 걸로, 예, 아그작 씹어 먹는 걸로. 난 진짜 그게 훨씬 좋습니다. 사과 이렇게 아삭 씹어 먹을 때 술이. 그때 정말로 치아 표면에서 뭐가 이렇게 살짝 닦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평소에 안 닦은 있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야? 깨끗한 사람도 닦일 게 없거든. 그건 그래요. 예. 근데 하여간 도움은 되니까 왜 웬만하면 과일은 갈아서 드시지 말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과일을 신선한 걸 주어서 쥐들이 이빨로 근데 깨물어 먹는 걸로. 홍초 같은 거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 그거 드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빨대.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빨대로 예, 드시라고. 입안에 머금지 말고 빨대로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길게 해가지고 넣을수록 그건 인투베이션이에요. 아니요? 아니면 인튜브라고 합니다. 아니면 컵 아니면 인투베이션은 큰일 나. 컵으로 먹은 다음에는 꼭 물로 헹궈야겠군요. 네, 그게 좋습니다. 물로 한번 헹구고 그러면 그 물로 헹군 다음에 바로 칫솔질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 텀을 두고 하는 게 낫나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막 들고 막 들어가면 이게 언제 하는 게 좋느냐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아, 그거 예. 다음 시간에. 근데 제가 아니, 봤을 지금 때는 첫 번째 질문 하나 가지고 지금 그저 닦으시기만 해도 네. 예, 언제가 됐든 닦으시기만 해도 꼼꼼하게는. 요 부식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 먹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산성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산과 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게 정기적으로 드시는 거면. 이거 외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이거 있으신 분들은 치아가 망가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역류성 식도염은 타는 듯한 가슴 통증. 뭐죠? 그쵸. 명치 끝이 네. 이렇게 개비스콘. 네. 예. 이런 증상이 별로 없어요. 광고 많이 보는구나. 예.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이해가 되게 빠르게 오시니까. 그 보통 잘 때 슬그머니 넘어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슬그머니 내려간대요. 그리고 여기 누워서 자면 이게 어금니에 산이 모여 있어요. 자는 동안 속에서 올라온 게. 그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 소리 한 많아요. 번도 안 쓰려는데? 예.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게 언제 보통 진단이 되냐면 내과에 검진 받으러 가서 위내시경 하다가 막 집어넣다가 식도하고 위가 만나는 데가 뻘긋뻘긋하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것 같다고 보통 그렇게 해서 우연히 진단이 되지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뒤에 어금니가 산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부식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어금니가 반으로 쪼개지거나 아니면 진짜로 막 닳아서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세요. 아주 심한 경우는 왼쪽 어금니가 먼저 망가지시는 분들은 주로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나. 그럴 정도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무실 때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보일 정도인 분들이 있어요. 침대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면 돼요. 바베큐예요? 굴려 이렇게. 그럼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사늘로 그렇게 굴리면. 아 그런가? 예. 아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제가 내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야식 드시지 말라는 거, 생활 습관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못 고친답니다. 약 먹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야식도 먹고 사과즙도 먹고 난 어떡하나. 배렸죠 뭐. 이번 생은 배린 그렇죠. 걸로. 그러게. 술 다음 먹고 생. 토하시진 않잖아요. 아, 술은 많이 안 먹으니까 다행이네요. 난 다른 건 아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맞아요. 술 먹고 토하는 것도 습관된 사람, 네. 그게 아주 습관이 된 사람들은 거식증 환자들 나 술 땡긴다. 정말 심해요. 예. 그렇게 해서 넘어온 그 산에 의해서도 이가 부식이 될 수. 그럼요, 엄청나죠. pH가 2인데요, 위산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위산이요. 예. 그러니까 그놈이 1등이에요. 고기 좀 덜 씹어 먹어도 다 속에 배로 들어가면서 녹아버리는 게 그렇죠, 다 네. 위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산하고 친구가 레몬이에요. 레몬은 그래서 안 되겠다. 뭐. 예, 레모네이드. 그러니까 레모네이드도 빨대로 먹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셔서 시원해.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걸 보통 이렇게 놓고 한 모금 먹고 내려놓고 한 모금 먹고 내려놔서 2시간 맞아요. 동안 먹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2시간 동안 입안이 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레모네이드는 안 한 먹는 번 걸로. 시키면 원샷 하는 원샷 거예요. 그렇죠. 후딱 먹고 덜컥 치워야 덜컥. 된다는 네. 거. 엘튜브로 마시는 걸로. 야, 오늘 치아 부식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게 무서운 병이군요. 네. 그래서 드시는 걸 꼭 한 번쯤은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삼국사기는 누가 썼습니까?
삼국사기요? 네. 이게 야제 개그인데. 김부식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국유산 누가 썼지? 이련.